자, 우리 볼게요. 녹는 점과 끓는 점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작년에 여러분들 녹는 점, 끓는 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그치? 녹는 점에서 엄청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녹는 점, 끓는 점에서. 물질이 녹고 있어. 녹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가열을 해 안 해, 얘들아? 하는데 온도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얘들아? 변하지 않죠. 그래서 그게 엄청 큰 특징이었는데 우리 여기 녹는 점과 끓는 점 이 부분 배울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합니다. 자, 입자가 따다다다 붙어있는 상태, 요게 무슨 상태예요, 얘들아? 고체 상태 맞아요, 틀려요? 고체 상태 맞죠. 자, 입자의 거리가 살짝 멀어졌어요, 그치? 요거 우리 무슨 상태예요, 얘들아? 액체 상태 맞아요, 틀려요? 액체 상태입니다. 자, 입자의 거리가 더 무엇했어요, 얘들아? 떨어졌어요. 무슨 상태예요, 얘들아? 기체 상태인 거 맞아요, 틀려요? 기체 상태입니다. 맞죠? 자, 이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요, 고체가 액체로 될 때를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었죠, 얘들아? 고체가 액체로 될 때, 녹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죠, 얘들아? 융해, 그치? 융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액체가 기체로 될 때 뭐 된다, 얘들아? 기화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기체가 누구로 될 때, 얘들아? 액체로 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액화, 그치? 자,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로 될 때 누구야, 얘들아? 음고, 그치? 여기서 이제 승화는 거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 이제 얘네들은 넘어가는데, 자, 일반적으로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선생님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렇게 해서 시험관에다가 누구를 갖다 놓고 얼음을 갖다 놓고 무엇을 할게요, 얘들아? 가열을 할게요. 자, 처음부터 얼음이 녹나요? 아니요. 저 얼음은 몇 도에 도달할 때까지, 얘들아? 0도에 도달할 때까지 녹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1학년 때 내용 기억하면 여기 봐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서 여기 그래프가 있죠. X축이 시간, Y축이 누구예요, 얘들아? 온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여기가 원점이었죠. 영하 10도씨의 얼음을 가열한다. 얼음을 가열해서 온도가 높아져서 몇 도가 될 때까지? 0도가 될 때까지는 물 한 방울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0도가 되자 이제 조금씩 물이 생겨 안 생겨, 얘들아? 물이 생기죠. 그치? 그런데요, 저기는 얼음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무엇합니까, 얘들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었어요, 안 됐었어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었어요. 자, 저기 있는 얼음이 완전히 누구로 바뀔 때까지, 얘들아? 물로 바뀔 때까지 무엇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가열을 하고 있는데 온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됐나요? 그치? 자, 이렇게 됐고요. 저기 있는 얼음이 모두 다 누구로 바뀌었을 때, 얘들아? 물로 바뀌었을 때 그때 다시 무엇합니까, 얘들아? 온도가 올라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녹는 점을 기점으로 녹는 점 전의 물질이 무슨 상태? 고체 상태. 녹는 점이 지나면 무슨 상태? 액체 상태였었죠. 자, 그래서 막 물이 보글보글 끓습니다. 끓으면 어떻게 되죠, 얘들아? 또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저기 있는 모든 애들이 다 끓어서 완전히 이 안에 기체로 채워져 우리가 뚜껑을 닫아. 근데 그 실험은 사실 거의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 기체만 모아놨어. 완전히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 그때서야 그 기체들만 가열했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녹는 점과 무슨 점을 기점으로, 얘들아? 끓는 점을 기점으로 물질이 몇 가지 상태로 나눠졌어? 세 가지 상태로 나눠졌었죠. 녹는 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무슨 상태? 고체 상태.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 액체 상태. 끓는 점이 지나면 무슨 상태였어요, 얘들아? 기체 상태였던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 구간에서 누가 일어난다, 얘들아? 융해가 일어난다. 요 구간에서 누가 일어난다, 얘들아? 기화가 일어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네. 융해될 때의 온도를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얘들아? 녹는 점. 그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자, 기화될 때 온도를 무슨 점이다? 끓는 점, 그치? 끓는 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응고될 때 온도를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원래 이제 액화가 일어날 때도 우리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뭐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수증기를 가지고 물방울로 바꾸는 것 자체가 쉬워, 어려워? 어렵다 보니 우리 중등부에서 실험으로 불가능한 것들은 잘 안 가르치는 거지. 자, 어는 점과 녹는 점, 그 다음에 무슨 점, 얘들아? 끓는 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물질의 특성을 알아볼 건데 쟤네들도 물질의 특성이 되느냐?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얼음 몇 도에서 녹는다고 얘기했어요, 선생님한테? 얼음 몇 도에서 녹는다고 얘기했어요? 0도에서 녹는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0도에서 녹는다고 얘기했었죠. 자, 얼음이 0도에서 녹는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얘들아? 니네가 얼음의 그 녹는 점 하면 생각나는 게 몇 도, 얘들아? 0도. 물질의 특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이들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가열하는 동안 냉각하는 동안 온도가 뭐하다 얘들아? 일정하게 유지된다 안 된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없다 얘들아? 온도 변화가 있다 없다 얘들아? 없는 구간에 해당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지금 누구부터 들어갑니까 얘들아? 녹는 점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자, 무슨 점에 대해서 얘들아? 녹는 점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고체를 녹일 텐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고체 중에 쉽게 녹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쉽게 녹는 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못해서 그렇지. 소금을 녹여볼까요? 물에다가는 쉽게 녹을 수 있는데요. 소금 자체를 우리가 후라이팬에 놓고 가열하잖아요. 녹는 걸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소금의 녹는 점이 몇 도야? 모르지. 난 알아. 아니요. 803도예요. 그래서 우리 뭐 NaCl 녹는 점 803도. 그 다음에 누구야 뭐 FCl 이런 애들 이제 뭐 HF 뭐 이런 애들 녹는 점들 우리가 이제 보는데 일반적으로 고체의 경우에는요 너네가 철을 녹인다고 생각해봐. 철도 녹는 점 되게 높아 안 높아? 못 녹일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실험에 되게 특이한 고체가 처음 듣는 고체가 나와. 왜? 얘네들이 그나마도 100도 이하에서 녹는 고체야. 그래서 우리 누굴 볼 수 있냐면 누구라는 애를 녹일 거냐면 누구예요 얘들아? 팔미트산이라는 고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이야. 파라다이 누구요 얘들아? 클로로벤젠. 아유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 자,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이라는 물질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집에 흔한 소금도 우리가 이 실험에 동원할 수가 없어요. 녹는 점이 너무 뭐해서 높아서. 그랬더니 어떤 애들이 선생님 설탕하면 되잖아요. 아, 설탕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얘네들의 녹는 점을 측정하려는 실험을 보려고 하는 순간 벌써 뭐예요 얘들아? 타요. 탄내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실험을 좀 제대로 보려면 이런 물질들이 필요했어. 다시 말하지만 누가요 얘들아? 고체가 액체로 무엇될 때 얘들아? 융해될 때의 온도를 우리가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때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일반적으로 얘네들의 녹는 점, 녹는 온도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X축이 가열 시간, Y축이 누구에 해당합니까 얘들아? 온도에 해당합니다. 자, 팔미트산이 파라다이 클로로벤젠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무엇해요 얘들아? 녹아요. 얘가 62.5도씨에서 녹고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이 몇 도에서 녹습니까 얘들아? 53도에서 녹습니다. 굳이 쟤네들의 녹는 점을 외워라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뭐 수월하기는 하죠. 자, 이때 우리 무엇합니까? 선생님이 팔미트산을 두 가지로 나눠서 실험을 할 거예요. 팔미트산의 녹는 점이 몇 도라고 얘들아? 62.5도야. 근데 한 번은 10g을 가지고 실험할 거고 한 번은 20g을 가지고 실험할 겁니다. 근데 내가 녹는 점이 62.5도라고 얘기했을 때는 많던 적던 몇 도에서 녹는 거야 얘들아? 62.5도에서 녹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 요렇게 해서 얘네들을 몇 g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얘들아 10g을 가지고 했더니 실험을 진행한 지 여기가 가열 누구예요 얘들아? 시간이거든요. 몇 분 만에 얘들아? 3분 만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제가 녹는 점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20g을 가지고 녹는 점 실험을 해볼 거야. 자, 20g이면 10g보다 양이 많아요 적어요 얘들아? 많죠. 그러면 62.5도에 도달해서 얘네들이 모두 녹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길어요 짧아요 얘들아? 길죠. 그래서 양이 많아지면 누가 더 걸립니까 얘들아? 시간이 더 걸리는 거 맞아요 틀려요? 시간이 더 걸리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런데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으면 모두 녹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 적게 걸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완전히 녹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면 얘는 완전히 녹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거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녹는데 시간이 더 걸리죠. 맞나요? 그래서 요렇게 더 걸리고요. 그 다음에 무엇 하게 됩니까 얘들아? 요렇게 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도 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몇 g이에요 얘들아? 20g일 때 저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야. 아, 질량이 많으면 수평 구간도 길다 짧다 얘들아? 길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누구예요 얘들아? 팔미트산이었어요. 얘가 누구였다고 얘들아? 팔미트산의 녹는 점이었어. 자,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은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얘도요 우리 상온에서 실험하다가 몇 도가 됐더니 얘들아 53도가 됐더니 무엇합니까? 녹는 점에 도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리고 완전히 녹았더니 다시 무엇합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녹는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일단
누구요 얘들아? 펠미트산으로 실험을 했더니요. 물질의 양에 상관없이 녹는 점이 일정했어요? 일정하지 않았어요? 일정했죠. 자, 물질의 누구요 얘들아? 양에 무엇 없어요 얘들아? 관계없이 자 무엇합니까 얘들아? 녹는 점 일정했다 일정하지 않았다 얘들아? 일정했다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다이 클로로벤제는 53도에서 녹았는데 펠미트산은 몇 도에서 녹았어요? 62.5도에서 녹았죠.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애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말 그대로 얼음 가지고 실험하면 얼음은 몇 도에서 녹아 얘들아? 0도에서 녹는 거 맞아 틀려 얘들아? 맞죠. 물질마다 실험을 해봤더니 무엇합니까 얘들아? 녹는 온도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누구의 종류에 따라 물질의 누구에 따라 종류 그쵸? 물질의 누구에 따라 종류에 따라 무엇합니까 얘들아? 녹는 점이 무엇하다? 녹는 점이 같았어 달랐어? 녹는 점이 뭐였어? 달랐죠. 그치? 그런데 우리 과학은 결과만 너네들한테 주입시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녹는 점이 다르냐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녹는 점 왜 달라? 녹는 점 왜 달라? 왜 다를까? 자, 너네 여기에 녹는다라는 게 고체 간에 잡고 있는 힘을 액체로 바꾸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고체 간에 잡아당기는 힘을 누구로 바꿔야 돼요 얘들아? 액체 상태로 바꾸려면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야 돼? 안 멀어져야 돼? 멀어져야 돼. 그럼 고체 간에 왜 이렇게 따다다닥 붙어 있어? 쟤네들끼리는 온도가 낮아서 서로 당기는 힘이 세? 안 세? 세. 그런데 온도가 높아졌어. 근데 이제 좀 더워. 그래서 야 저리 떨어져. 그래서 얘네들이 잡고 있는 힘이 세져 약해져 얘들아? 약해지는 거야. 원래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에게 분자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설명할 수 없으면서 그 용어가 지금 중등교재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 입자 간에 잡아당기는 힘 니네한테 방학 때 그렇게 얘기했어. 잡아당기는 힘 서로 잡아당기는 힘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인력. 그렇지. 뭐라고 얘들아? 인력. 인력이 강해졌어 약해졌어? 약해졌어. 더 약해지는 거야 기체가 될 때.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입자가 더워서 서로 잡아당기지 않는 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얘는요 62.5도가 돼야 서로 놓습니다. 얘는 53도가 되면 금방 서로 놓아. 서로 잡고 있는 힘을. 그러면 둘 중에 잡아당기는 인력은 누가 더 센 거야? 그 8m. 그렇죠. 8m산. 온도가 높은 애. 즉 62.5까지 열에너지 공급해야 얘네들은 떨어지는 거야. 어지간해서 안 떨어지는 거지. 53도, 53도만 제공하면 쟤는 떨어지는 애 맞아 틀려 얘들아? 맞네. 그래서 무엇합니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점이 다른 이유. 자, 이들을 구성하는 누구 간의 인력이 다르기 때문이야 얘들아? 그렇지! 입자가 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인력이 뭐하기 때문이다 얘들아? 다르기 때문이다. 입자 간 인력이 뭐하기 때문이다 얘들아?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입자 간 인력이 세면 녹는 점이나 끓는 점도 센 거 맞아 들려 얘들아? 맞아. 이건 바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특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는 거야. 됐을까요? 그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언급할 것까지는 없는데 여기서 지금 언급이 됐어요. 녹는 점이 우리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녹는 점이 높아서 좋은 애들이 있고 낮아서 좋은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높아서 좋은 애들이 있고 낮아서 좋은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어요. 근데 내가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녹는 점이 낮아서 좋은 경우에 대한 상식이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도 책을 읽을 때 좀 의미를 담고 있고 읽고 나서는 좀 내용 정리를 좀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 돼. 그럼 확실히 머릿속에 지식이 달라져. 손 든 거예요?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뭐가 있었냐면 녹는 점이 높은 예제가 뭐가 있냐면 선생님 어렸을 때는 실제 누구를 썼어 얘들아? 이렇게 안에 필라멘트가 들어간 전구를 썼었어. 뭔 말인지 알지? 그치? 디스니 오빠가 이렇게 썼던 거. 그치? 자, 필라멘트야. 계속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누가 발생하게 합니까? 얘들아? 빛이 발생하게. 이제 뜨거워 안 뜨거워? 뜨거워지지. 그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열이 제공되면 결국 필라멘트가 탕 하고 끊어져 안 끊어져? 끊어져. 그래서 전구를 쓸 수 없게 되는 거야. 자, 이때 얘네들 필라멘트 간의 인력이 좀 세면
어지간한 열 에너지에도 잘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요. 그렇죠. 안 끊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녹는 점이 좀 높은 예제로 쓰는 게 누구요? 얘들아? 필라멘트 소재. 요런 것들은 녹는 점이 뭐한 애들을 써야 돼요? 얘들아? 높은 애들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태양 바로 옆에 있는 행성이 누구예요? 수성이죠. 태양 바로 옆에 있으면 뜨거울 것 같아요? 안 뜨거울 것 같아요? 겁나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금성이 있죠. 수성 다음에 있는 게 금성이지. 금성의 온도가 몇 도인 줄 알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외우고 다녔어. 470도씨야. 그럼 우리 금성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혈액이 끓어요. 그렇지? 근데 금성은 심지어 몇 기압이야, 얘들아? 95기압이야. 그러니까 금성을 탐사하고 싶어서 갔어. 어떻게 돼? 그렇죠. 터지면서 타죽어요. 너무 무섭죠? 여기 금성이 다 하면서 없어져.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수성은 더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태양 옆에 딱하니 버티고 있어요. 어떤 애들일까요? 수성을 구성하는 소재들은 녹는 점이 겁나 그렇죠. 높은 소재들인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거의 금속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말 녹는 점이 높은 애들로만 구성된 행성입니다. 자, 그럼 녹는 점이 낮아서 좋은 애들. 자, 여러분들이 댐납이라는 거 혹시 알까요? 용접 알아요? 네. 그치? 자, 우리 천호대교 뭐 그다음에 광진교 이런 것들 만들 때 거기 철근 구조물을 먼저 테두리를 만들죠. 철근 구조물 하나가 그렇게 길면 휘어지죠. 우리가 중간중간에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얘들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붙여? 그랬더니 4년 전에 어떤 생각? 저 알아요. 어떻게 붙였대? 딱풀. 딱풀하고 있는.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뭔 개도. 자, 그래서 무엇 합니까, 얘들아? 금속을 붙일 때는 금속끼리 붙여야 돼. 그렇지? 그래서 금속끼리 붙일 때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우리가 댐납이라는 좀 녹는 점이 무엇한 얘들아? 낮은 금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낮다고 해서 얘는 막 무조건 막 약해진다 뭐 이런 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철의 녹는 점은 굉장히 높아요. 철 2개를 붙이려고 철을 녹이려면 용광로의 온도가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얘네들을 붙일 수 있게끔 몇백 도 이내에서 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누가 있어요, 얘들아? 뭐 2, 300도에서 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금속이 있어요. 금속을 2가지를 섞으면 녹는 점이 뭐해집니까, 얘들아? 낮아집니다. 그래서 누구라는 소재, 얘들아? 댐납이라는 금속 소재가 있어요. 납과 주석이라는 금속을 섞어서 만들면 녹는 점이 낮아져서 쉽게 그 자리에서 토치로 열을 가해서 붙일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요. 퓨즈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얘들아? 퓨즈. 그치? 자, 퓨즈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전자제품 안에. 전자제품 안에 들어있죠.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계속, 그렇지, 제공하다 보면 과열돼서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뜨거워져. 이때 자칫 잘못해서 전기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테두리 플라스틱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딴 생각 같다. 재밌어? 지금 퓨즈? 왜 퓨즈 얘기하는데? 웃고 지금 딴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얘들아. 일정 열 에너지에 도달하면 중간에 회로 사이에 있는 퓨즈가 뭐 해버려, 얘들아? 녹아버려. 그래서 전기가 공급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겉에 테두리 둘러싸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에 불이 붙을 리가 있어, 없어, 얘들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누가 있다, 얘들아? 퓨즈. 쟤는요, 댐납인 납과 주석의 소재에다가 안티몬이라는 금속을 섞어서 녹는 점을 더 낮춰놓은 물질이에요. 자, 심지어 이제 댐납 같은 경우는요, 이게 햇빛의 열 에너지를 아무리 받아도 금속이 몇백 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슨 점으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끓는 점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점으로 들어가요, 얘들아? 끓는 점.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갖고 있던 끓는다, 그 다음에 증발한다, 이 개념을 오늘 선생님이 좀 똑바로 알려줄 텐데요. 자, 우리 끓는 점 어떻게 됩니까? 누가 누구로 바뀔 때, 얘들아? 액체가 누구로 바뀔 때, 얘들아? 기체로 바뀔 때 온도를 무슨 점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액체가 기체로 바뀐다라는 것은, 얘들아, 우리가 평상시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지금 내 피부에서도 액체는 기체로 바뀌고 있어요, 안 바뀌고 있어요, 얘들아? 바뀌고 있어요. 근데 니네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젊어가지고 수분 공급 능력이 좋거든요. 선생님 굉장히 후달립니다. 지금 굉장히 건조해요. 건조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끓음이라고 하지 않죠? 선생님 지금 피부에서요 계속 끓음 현상이 일어나. 많이 건조하시죠? 이거 아니죠? 우리 증발. 어떻게 됩니까? 이건 증발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선생님이 먼저 누구를 비교해 줄 거냐면 증발과 누구를 비교할 거야, 얘들아? 끓음을 무엇할 거야, 얘들아? 비교할 거야. 자, 그러면 증발과 누구야, 얘들아? 끓음을 비교할 때, 자, 증발.
물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지금 우리의 온도가 25도다. 그럼 25도에 만큼 저 입자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의 온도가 30도다. 30도에 맞게 물 분자가 움직여, 안 움직여, 얘들아? 움직여. 움직이다가 어디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 얘들아? 이 액체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 있죠? 이 물 분자들은 막 뭐하다가 얘들아? 움직이다가 표면이 누구다 보니까 공기다 보니까 공기 중으로 날아가 안 날아가? 마구 움직이다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안 날아가 얘들아? 불규칙적으로 저렇게 날아가죠. 그래서 액체의 어디에서 얘들아? 액체의 어디에서?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 요게 누굽니까 얘들아? 이게 증발이죠. 맞나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더 빨라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더 빠르게 증발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얘들아. 끓음 볼게요. 자, 우리가 끓음 봤더니요. 우리 바닥에서 열을 가해야 돼? 안 가해야 돼? 가해야 돼. 열을 가하면 우리 물 끓일 때 봐봐. 바닥에서부터 기포가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오지. 바닥에서부터 기포가 올라옵니다. 아, 이거 액체의 어디에서 얘들아? 그렇지. 내부에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끓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증발과 끓음은 같다 다르다 얘들아? 다르다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죠.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그 끓음과 이제 압력과 무슨 점이에요 얘들아? 끓는 점이에요. 압력과 무슨 점이야 얘들아? 끓는 점. 그래서 녹는 점이랑 다르게 끓는 점은 조금 부연 설명이 많죠. 자, 우리가 끓는 점에 대해서 봅시다. 자, 여러분들 라면 끓여 먹어봤죠? 네. 라면 끓여 먹어봤죠? 아, 사실 요즘 애들은 선생님도 선생님 딸 일을 안 시켜서 선생님 6학년 때 혼자 밥해 먹고 다녔거든요. 여기 밥해 먹은 여학생 있나요? 선생님 집에 엄마 없으면 이렇게 쌀 씻어가지고 이렇게 물 계량해서 우리 때는 압력밥솥이 없었잖아요. 네, 가스불에. 가마솥. 아이 자식들 진짜 언제 얘기하는 거야 진짜. 이 새끼 자꾸 나 조선시대 취급하고 있어. 고종 만나봤냐고 그러고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자, 그래요. 사실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별명 중에 하나가 선생님 영어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너무 싫어해서 선생님 별명이 흥선대원군이었어요. 외부 세력을 완전히 배척한다. 야, 영어를 이 정도로 싫어하면 너 흥선대원군이랑 너 친구 먹어야 돼. 이럴 줄 선생님 별명 제2의 흥선대원군, 여자 흥선대원군, 뭐 송선대원군 막 이러셨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런 별명을 가졌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이제 가마솥은 사실 아니기는 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밥을 할 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일부러 조금 뚜껑 중에 무거운 뚜껑을 써서 이제 밥을 더 맛있게 한 경우들이 있는데, 자, 우리 지금 보면 라면 끓일 때 보면 얘들아 100도 안 돼도 기포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와요. 100도 안 돼도 기포 올라와. 그래서 가열하면 몇 도씨에서 얘들아? 80도씨에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기포가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와. 근데 저 80도씨의 기포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야 그때의 온도가 무슨 점이야 얘들아? 끓는 점이야.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서 몇 기압 얘들아? 1기압의 외부 기압이 항상 있죠. 80도씨의 누구요 얘들아? 수증기는 무엇할 수 없습니까? 저걸 이길 수가 없어요. 못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내려와 안 내려와? 다시 내려와. 다시 내려와서 얘가 무슨 에너지를 받아가 얘들아? 열 에너지를 받아가 안 받아가? 받아서 올라가. 요때가 몇 도야 얘들아? 100도야. 그러면 100도씨의 누구는요? 기포는 1기압을 이겨 못 이겨 얘들아? 1기압을 이겨. 몇 기압을 이겨 얘들아? 1기압을 이기고 날아가.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몇 기압을? 외부 기압을 이기고 누구요 얘들아? 기포가 공기 중으로 날아갈 때의 온도를 무슨 점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네,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는 100도에서 무엇할 수 있어요 얘들아? 외부 1기압을 무엇할 수 있습니까 얘들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자, 끓는 점이란 뭐라고요 얘들아? 자, 무엇하냐고 얘들아? 몇 기압에서? 1기압에서. 자, 무엇합니까 얘들아? 액체가 누구요 얘들아? 기체로 바뀌는 누구요 얘들아? 온도. 요걸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자는 1기압을 쉽게 이기는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끓는 점이 낮죠. 어떤 분자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좀 더 무엇해요 얘들아? 어렵게 이기는 애들. 얘네들은 끓는 점이 좀 높아 안 높아 얘들아? 높게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끓는 점이라는 것은 누구에 따라 달라요 얘들아? 기압에 따라 달라요. 물질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누구에 따라 달라요? 일단 기압에 따라 달라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밥할 때
너무 무거운 뚜껑을 쓴 거야. 그래 가마솥. 가마솥. 뚜껑. 야, 네, 그래 가마솥. 자, 그래서 안에 수증기가 가득 찼어. 그래서 내부 기압이 몇 기압을 넘어버렸어, 얘들아? 1.2기압이 된 거야. 그러면 1.2기압을 100도씨의 열 에너지는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그럼 쟤는 다시 막판에 내려. 열을 올려요? 다시 내려와서 열을 얻어서 몇 도 얘들아? 120도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온도가 높아진 상태로 올라갑니다. 그럼 그때서는 끓어 안 끓어 얘들아? 끓어. 그래서 우리 누가 높아지면 얘들아? 기압이 뭐해지면? 높아지면 무슨 점도 높아져 얘들아? 끓는 점도 높아져 안 높아져? 끓는 점도 뭐해져 얘들아? 높아져. 그래서 우리가요 높은 산에서 밥을 하잖아요. 높은 산이 압력이 높은지 낮은지 모르더라. 높은 산 기압이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죠. 시험보다 물어봤는데 선생님 높은 산 기압이 어떻게 돼요? 높은 산에 가면 공기량이 많아져 적어져? 적어져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돼요? 계속 물어보는 거야. 적어지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고요. 계속 질문만 하는 거야 이제 지금. 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량이 줄어들죠. 그럼 기압이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죠. 그래서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사실 밥이 그렇죠 설익게 됩니다. 저 이제 낮은 에너지로 밥을 이제 익혔기 때문에 덜 익게 되죠.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이 이런 걸 약간 모를 수도 있어. 요즘 누가 높은 산에서 캠핑을 해. 그치. 여기 저 히말라야 다녔어요. 뭐 이러면 모를까. 그치. 요즘 히말라야 갈 때도 햇반 가져가는데. 그쵸. 그래서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 때는 이제 계곡이나 높은 산에 가서 밥 해 먹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 없었어? 조선시대는 아니에요 얘들아. 그때는 번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아직까지 휴대용 번호가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도 어제 밤에 잠깐 미스터 선샤인 보는데 너무 정겨웠어요. 옛날에 살던 집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다다미빵 자 저 일본 저 자식 내가 죽여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죠. 그럼 끓는 점도 뭐해집니까? 낮아집니다. 그래서 산에서 밥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근데 선생님 그 히말라야 등반하는 사람들 그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거든. 실제 이제 햇반 같은 걸 들고 가면 무겁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고 가는 건 있는데요. 쌀을 직접 들고 가요. 그래서 빙하를 녹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밥을 해먹는데 보니까 저기 하더라고. 그냥 사실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 그 밑에 뭐 베이스 캠프 그런 데만 가도 압력이 되게 낮아요. 진짜 뭐 하는 거야? 대충 익혀서 생쌀을 먹는 거야. 그래서 거의 생쌀 먹는 느낌이다라고 해서 밥이 잘 안 익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끓는 점에 대한 누구요 얘들아?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끓는 점에 대한 누구요 얘들아? 그래프. 자 여기 누가 있냐면 에탄올과 누가 있어요 얘들아? 에탄올과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메탄올이 있어요. 자 우리 화학식 외웠어요. 우리 천재적인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에탄올의 화학식 어떻게 되죠? 지금 선생님의 기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렇죠. C2H5 누구야 얘들아? OH. 지금 여기 어제 수업 들었던 우리 저기 한글 다시 배우고 해야 되는 고2랑 경쟁시키고 싶네요. 뿌듯합니다. 자 메탄올의 화학식 뭐였어요 얘들아? CH3 누구예요 얘들아? OH.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지만 선생님한테 인쇄 받아가서 매일 하나씩 쓰고 자잖아요. 그럼 무엇합니까 얘들아? 여러분들 절대 올해 그거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들 고3 올라갈 때까지 안 까먹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얘네들의 이제 성분이 다른데요. 얘가 몇 도에서 끓어요 얘들아? 78도에서 끓고요. 얘가 몇 도에서 끓어요 얘들아? 65도에서 끓어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그래프와 다르지 않은 그래프들이 나오는데요. X축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온도가 있고요. 온도랜다. 시간이 있고요. 가열 시간. Y축이 누가 됩니까 얘들아? 온도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 몇 도에서 얘들아? 78도 C에서 에탄올이 끓을 거고요. 몇 도에서 얘들아? 65도 C에서 메탄올이 끓을 거예요. 그런데 메탄올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자 끓는 점이 낮은 것으로 보아. 우리 앞에 내용 배운 내용을 이제 믹스에 시켜보면 뭘 볼 수 있어요 얘들아? 끓는 점이 낮으면 입자간의 인력도 높다 낮다 얘들아? 낮다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 우리 에탄올 10ml 가지고 실험하잖아요. 그러면 끓는 점에 빨리 도달해 천천히 도달해 얘들아? 빨리 도달해. 그런데 몇 미리 가지고 실험하면 얘들아? 20ml 가지고 실험하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고 수평 구간을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야 짧아요? 길죠. 요게 몇 미리 가지고 실험했을 때 얘들아? 20ml 가지고 실험했을 때. 그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 메탄올이 있어요. 그치? 메탄올 같은 경우 무엇합니까?
답니까 얘들아? 53도에서 끓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요렇게 해서 끓는 점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물질마다 누가 다르다 얘들아? 끓는 점이 같다 다르다 얘들아? 다르다. 자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부피도 자 똑같은 물질에 대해서 부피가 더 크면 양이 많은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역시나 얘도 누구에 관계없이 일정해요 얘들아? 양에 관계없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일정해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누구에 따라 얘들아? 물질 누구에 따라? 종류에 따라 다른 거 맞아요 틀려요? 종류에 따라 무엇하다 얘들아? 다르다. 그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야 이 두 개가 물질의 특성을 구성하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가장 큰 항목이에요. 양에 따라 관계없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 요 두 개 때문에 누구도 얘들아 끓는 점도 누구의 특성에 해당합니까 얘들아? 그렇지. 물질의 누구에 해당한다 얘들아? 특성에 무엇한다 얘들아?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게 있죠. 기체가 포함되는 모든 애들은 사실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얘들아? 압력의 영향을 꼭 받아 안 받아? 기체 또는 부피 이런 거와 관련된 애들은 압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밀도도 기체의 밀도를 표현해 줄 때는 누구와 누구를 동시에 표현해 줬어요 얘들아? 그죠? 온도와 압력을 동시에 표기해 줬었고요. 맞죠? 용해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도 지금 누구야 얘들아? 압력에 따라 끓는 점이 달라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끓는 점도 다양한 용도로 좀 활용을 하지만 되게 요 부분 혼합물 파트에서 더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프가 뭐 다양하게 주어져요. 아까도 말했지만 끓는 온도가 똑같아 녹는 온도가 똑같아 같은 물질이야. 그런데 끓는 점에 좀 더 늦게 도달했다 누가 많다라는 뜻? 양이 많다라는 뜻.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녹는 점 끓는 점까지 지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물질의 특성들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해줘야 될 게 무엇이냐 요 부분에서요 사실은 고1 통합과학까지 이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파트가요. 자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했었는데요. 자 물질을 고체를 가열하다 보면 고체의 온도가 뭐해지다가 높아지다가 수평 구간이 나오고 다시 온도가 높아지다가 수평 구간이 나오고 온도가 높아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얘가 무슨 점이죠? 녹는 점. 녹는 점 전에 물질은 무슨 상태로 존재해? 고체. 녹는 점과 무슨 점 얘들아? 끓는 점 사이가 무슨 상태? 액체 상태. 끓는 점 위가 무슨 상태? 기체 상태. 자 아무리 좀 문제가 복잡하게 나와도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무조건은 절대 쓰면 안 되는데 무조건이었으면 이건 노벨상 받아야 될 같은 거거든요. 자 선생님이 지금 물어볼게요. 어떤 물질의 녹는 점이 영하 43도이다. 녹는 점이 영하 43도이다. 끓는 점이 영하 0.5도이다. 25도씨에서 이 물질은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예요. 무슨 상태예요? 자 문제가 만약에 눈에 잘 안 보이면 무조건 요 표를 그리세요. 그리고 녹는 점 옆에 몇이요 얘들아? 영하 43도. 자 끓는 점 영하 몇 도 얘들아? 0.5도. 선생님이 몇 도에서 얘들아? 25도씨에서 어떤 상태냐 물어봤죠? 25도가 영하 43도 넘어요? 못 넘어요? 넘죠. 25도가 영하 0.5도 넘죠? 그럼 25가 여기 들어가죠? 이 물질은 무슨 상태예요 얘들아? 기체 상태예요. 이 물질은 무슨 상태? 기체 상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나오잖아요. 9월 통합과학 내신 시험 문제도 이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식을 계속 머릿속에 좀 쌓는 형태로 여러분들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 문제가 표로 나올 때가 있어요. 자, A, B, 누구요? C 이렇게 표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점이 있어요, 얘들아? 녹는 점이 있어요. 무슨 점이 있어요, 얘들아? 끓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끓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녹는 점이 127도씨예요. 끓는 점이 208도씨예요. 됐나요? 녹는 점이 0도래요. 끓는 점이 몇 도래요? 100도래요. 자, 녹는 점이 아까 말했다시피 영하 43도래요. 끓는 점이 영하 0. 몇 도래요, 얘들아? 영하 0. 몇 도래요, 얘들아? 5도래요. 됐나요? 자, 이 문제에서 ABC의 상태가 25도씨에서 어떤 상태인지 맞추시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녹는 점 전에 물질이 무슨 상태야? 고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서 누구요? 액체. 끓는 점 지나면 누구야? 기체. 이렇게 써주세요. 문제.
이렇게 써주고 25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돼. 25도가 127도 넘어 못 넘어? 못 넘지? 그럼 25도 여기 집어넣는 거야. 그럼 물질 무슨 상태야? 고체 상태. 25도가 0도 넘고 100도 못 넘지? 그럼 25도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치? 무엇이 됩니까? 액체. 자, 25도가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자, 0.5도보다 높아 안 높아? 높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기체. 이렇게 풀어주시면 절대 이 두 가지 활용하면 문제 틀려요, 안 틀려요, 얘들아? 안 틀리고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녹는 점, 끓는 점에 따라 이 입자 간의 입력도 무엇할 수 있지만 얘들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에서 이 물질들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런 온도들이 나와요. 우리 문제에 상온이라는 온도가 나와요. 상온. 자, 무슨 온도야? 상온도요. 자 보세요. 상온. 높은 온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상온 그때 어떤 애가 높은 온도를 이런 거야. 그럼 낮은 온도는 뭐야? 하온. 한자를 상하는 배워가지고 하온 뭘 물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상온이 항상상 평상사 우리 평상시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들이야. 요즘 이제 상온보다 무슨 온도를 많이 써요? 실온이라는 걸 많이 써. 그래서 우리가 되게 실제 우리가 이제 실험하는 공간에서의 온도 이걸 실온이라고 해. 대개는 이제 몇 도를 말합니까, 얘들아? 20도씨 이렇게 말해요. 근데 문제에서 25도씨, 30도씨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온도는 일반적으로 무슨 온도라고 해요, 얘들아? 고온. 낮은 온도는 뭐예요? 저온. 상온, 하온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엄청난 어휘력으로 선생님을 엄청 즐겁게 해줘요. 어쩔 때는 이런 거야말로 유튜브 짤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 봤고요. 문제 좀 이제 우리 그 가로 채우기랑 성실히 해주셔야 돼요. 자.